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위험한 거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나는 노동자로 남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거는 굉장히 늦어요. 근데 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취직만 하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될 거를 미국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 중산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을 사도록 거의 강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스탁옵션이라고 그래요. 기업들에서는 그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자본가도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노동자의 모자고 하나는 그 자본가가 모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회사도 같이 발전하겠죠. 회사도.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은퇴했을 때 내가 여유로운 노후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이 그런 선진국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그런 플랜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본이 가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내가 노동력이 약해졌을 때 그 자본이 일한 거가 나를 대체할 수 있죠. 나의 부를.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 때 큰 문제가 안 생기죠. 그 아주 그 크게 비교가 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죠. 일본은 30년 전, 40년 전에 엄청나게 부를 창출했죠. 제조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본의 은행 1등부터 10등까지 규모로 봤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를 전부 일본 은행이 차지했고요. 80년도에 그때 미국에서는 위기를 느꼈죠. 일본이 저렇게 발전하는데 일본을 따라가야 될까? 일본은 뭐가 좋을까? 일본이 왜 저렇게 강하게 됐을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미안한 얘기지만 30년 동안 계속 하향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육체로 일하는 거는 다 잘했지만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내내 그 경기가 하향을 겪었죠. 결정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돈이 다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돈이 부동산하고 현금으로 갔죠. 은행 예금. 그러니까 부의 창출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죠.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기가 침체하게 되고 너무나 더 안타까운 거는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대기업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철강 회사라든가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산업에만 매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지 않게 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돈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 현금성 자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계속 침체가 되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고요. 포기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그렇게 많이 돈을 찍어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주식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반대로 그럼 일본의 반대 나라 어딜까요? 미국의 유태인이에요. 미국의 유태인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장 잘 깨달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태인은 많은 부를 창출했죠.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자산의 20%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창출했죠. 그 비결은 뭘까요?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3살부터 성인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13살이 됐으니까 성인이니까 네 노후를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래서 친척들이 다 옵니다. 물건을 갖다 주지 않고요. 돈을 갖고 와요. 돈이 약 5천만 원에서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모인다고 그래요. 약 5만 불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그 돈 가지고 13살부터 이 아이들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찍 투자했으니까 복리를 생각하면은 그 부가 굉장히 그 자본이 오랫동안 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아이들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태인은 가족들이 저녁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주식 얘기하고 그 투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다 부자 될 수 있다. 다 부자 될 수 있고 투자처를 찾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런 걸 가르쳐줘요. 다 천재라고 가르칩니다. 천재라는 게 그냥 천재가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 창의성이죠. 이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 아이는 어디에 그 뭐라 그럴까요? 탤런트가 있고 그래서 계속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유태인은 선두를 이루고 있죠. 이게 다 금융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그 사례를 봤을 때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너무 자명하죠. 한국은 유태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IQ가 유태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민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 일본을 따라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생각을 안 가르치는 거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거의 90%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일본처럼 되지 않고 부강한 나라가 될까 그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융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한국은 유태인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태인이 저렇게 큰 부를 창출했었던 이유는 투자를 일찍 했고요. 그다음에 즐거웠고 결정적인 거는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유태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이면 무조건 집에 일찍 가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돼요. 거기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많은 걸 같이 의논하고 배웁니다. 근데 일본은 가족하고 별로 식사를 보내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아빠는 회사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결정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학원입니다. 국영수 잘하는 국영수를 잘하려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그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막대한 자금과 그다음에 너무나 막대한 시간이 전혀 생산적이 아닌 돈하고 관계없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 중심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가 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있죠? 출산, 저출산 다 해결돼요. 미국의 유태인도 보세요. 미국의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 이유가 행복해서 그래요. 그리고 왜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요. 풍부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이 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나 돈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돈을 돌처럼 여겨야 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계속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특히 그 자녀들, 청년들 아니면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희망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그걸로 아이들한테 투자로 바꿔줘야 되고 그 아이들은 해방이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게 한 3시쯤에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 아이들은 뭘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스포츠를 해요. 유태인들도 엄청나게 스포츠를 시켜요. 스포츠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통해서 협력을 배웁니다. 팀플레이를 배워요. 패배할 줄도 알고 승리할 줄도 압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한국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죠. 입시에만 매달리게 되고 점수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 글로벌한 인재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그 경쟁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경쟁 상대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죠. 글로벌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될까요? 한국 교육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어떤 아이는 저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하게 느낀 건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 하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미래가 엄청나게 많고 엄청난 기회가 많은데 왜 그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에 한정돼서 하려고 그럴까? 지쳐서 그런 겁니다. 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한 것만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그 많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중국은 약 40%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90%가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일본 얼마일까요? 한국, 일본은 안타깝게도 5%도 안 돼요. 그리고 창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죠. 제일 원하는 직업이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훨씬 더 기회가 많은 나라인데 잘못된 교육 시스템, 잘못된 교육, 잘못된 부모님의 생각,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현재는 어려울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직도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겪었어요.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근데 취직을 했는데 월급도 얼마 안 되죠. 굉장히 힘들죠. 집세 내고 그러면 아마 돈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월급의 10%부터 시작해라. 무조건 뛰어라. 그게 우선순위다. 여유 자금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왜 하필 주식일까요?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24시간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죠. 근데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는 어떨까요? 은행에 돈을 넣는 거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죠. 왜 그렇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20대다 30대다 그러면 내 돈이 일할 시간이 30년 남은 사람이죠. 그 30년 동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 일단은 내 월급의 10%를 해라.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식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한국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400만 원까지 투자하면 하루에 10,000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65만 원 돌려줘요. 이것부터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거는 손해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자기 퇴직연금 있죠. 회사를 다닌다고 그러면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DB형이 뭔지, DC형이 뭔지. 제가 많은 기업에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B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DC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있죠. DC형이 뭐예요? DB형이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가장 유용하게 투자돼야 될 자기 퇴직연금조차도 DB형인지 DC형인지 구별을 못하는 게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금부터는 금융 문명에서 탈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창업을 하지 않은 이상 나는 평생 남의 밑에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사는 순간 나는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는 그 회사가 돈을 벌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된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대부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나는 주식에 투자했다 망했어. 주식은 절대로 안 돼. 부동산은 되게 좋지만 주식은 안 그래.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